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KBS와의 대담 이게 방송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야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2부에서는 태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다 보셨죠? 어제 어제 다 봤습니다.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 예, 총평을 보면 현안 정치 이슈들을 비켜가지 않고 네. 대통령 특유의 그런 설치감으로 그 이야기한 대통령의 그 설치감이 보이는 그런 대담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꽂힌 장면이 있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꽂힌 장면은요. 갑자기 앵커가 불쑥 부부간의 싸움을 하셨습니까? 그 장면이더라고. 예, 그래서 부부싸움 하셨네요.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예.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통상 우리가 뭐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뭐 아내나 애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본능적으로라도 불쑥 화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뭐 왜 그렇게 해서 뭐 처신 좀 잘하지 뭐 이런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그 과정에 대한 쭉 설명하는 걸 보면 모든 것을 대통령의 그런 책임으로 쭉 이야기하시는 그 설치감. 그렇게 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는 그 부부간의 싸움을 하지 않았다 이 장면이 저는 통상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딱 꽂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가끔 싸우시나 봐요. 이 정치인들이 집에 들어가면 아내하고 관계가 제일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대담 내용은 좀 이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고 그 형식 있잖아요. 사전 녹화였고 거기다가 기자회견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진정한 소통이냐 이런 비판도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그 대통령께서 그 하시는 어제 보셨겠지만 여러 각도에서 촬영기를 대단히 많이 놓고 했는데 그 보좌관들이 준비했던 그 어떤 이제 종이나 또 프롬프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평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런 소신을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잘 밝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이 우리가 뭐 이런 걸 뭐 더 스태핑으로 하느냐, 뭐 기자 뭐 해견을 하느냐, 간담회냐 이런 물론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횟수? 네, 이런 일을 좀 자주 하는 게 왜냐하면요. 이 2022년 11월 달에 도 스태핑 끝난 이후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국민들을 향해서 현안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설치감으로 설명하는 이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좀 이런 그런 대담이든 뭐 간담회든 기자회견이든 좀 더 그 횟수를 누렸으면 좋겠다.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핵심은 그 김건희 여사 이른바 명품백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언론의 관심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사실은 이제 사전에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을 집중을 시켰는데 아쉽다라는 표현 한 번만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그 표현에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쉽다라는 그 앞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밝혔고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해서 정말 그 아쉽다 이런 거는 결국은 이런 뭐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2022년 9월 달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로 말하면 대통령실 내부의 내부 시스템 자체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예견해서 그런 보안 시스템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피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보안 시스템이 이제 미약했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고 결국은 몰카에 의해서 찍혔다는 이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그러면 왜 거기에 검색대도 없었고 그런 인사가 대통령 용빈을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느냐 이런 데 대해서도 그 서초동 아파트 지하에 결국은 용부인의 사무실이 있었고 그러다 나니까 거기에 검색대도 설치할 수 없었고 그 설치하면 주민들이 좁은 복도에 설치하면 불편해하고 있고 다음 하나는 대통령이 밝힌 데 하면 그 최재형 씨가 부친과의 그런 친분을 주장하면서 계속
와서 영부인이 딱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그런 점들도 있었다라는 걸 이제 자상히 밝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알 바는 다 알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고 궁금했던 거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이 이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그 이해 이거는 저는 많이 풀렸다 이렇게 저는 그러면 봅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선 과정에서 이게 워낙 그 영상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의원님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지하 그 사무실 있는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니까 경호가 대통령 당선 후보다는 더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접근해서 찍으려고 하니까 남성이 김건희 여사의 고개를 숙이고 피해서 그러니까 밀고 가는 장면 그 영상 기억하시죠?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그러니까 그 차단이 되지 않은 부분과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차단이 됐던 거를 놓고 비교를 하면 뒤바뀌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건과 이번 그 몰카 취재 사건이 다른 거는 이 일이 뭐 불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최재형 씨가 만날 곳을 사전에 다 얘기했고 그 점에서 다르다. 그다음에 영부인이 결국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 통과해서 들어왔고 대화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시기의 몰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다르다는 점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경호팀은 왜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그 도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에서 조금 전에 비교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손을 잡고 용서를 빌면 어떠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수위에 비하면 어제는 좀 낮았던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시정일관 뭐 일부 사람들은 이건 뭐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은 저는 뭘 명백히 했는가 하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혼자 나서서 사과하고 해명하고 이럴 일이 아니다. 이건 제도적인 문제와도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응당 이런 내부 시스템 보완 대책을 취해야 할 대통령이 나서서 저는 소상히 밝혀야 될 일이다. 저는 일관하게 이렇게 주장했고 만일 김건희 여사가 나서야 된다면 혼자 나설 일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설명은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일관하게 주장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참 아쉽다라고 했고 그런 점들도 이야기했어요. 대통령께서 26년간 사정 업무에 봉사했던 업무를 했던 자기라면 예정하게 이걸 끊었을 것인데 이렇게 부친의 그런 연고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매정하게 끊질 못해서 정말 참 아쉽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제 여러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는데 뭐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감찰관 문제 그 점에서도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도적이 다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본인이 이것을 단호하게 선을 긋고 매정하게 끊을 건 끊고 이게 중요하지 그 시스템은 그 차후 문제다. 이런 점을 어저께 대통령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의 그런 생각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해석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그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처신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중간 결론에 도달하는 거 맞는 거죠. 어제 대통령께서 분명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처신이 좀 잘못됐다라는 명시적 표현은 그럼 왜 못했을까요? 글쎄 우리가 그 구체적인 워딩 그걸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맥락을 어제 대통령께서 다 저는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제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 또 거기다 방점을 둔 건 뭔가면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본인 개인의 처신이 중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의원님 견해로는 김건희 여사가 뭐래서 제2부속실을 만들 걸 막 이런 문제 말고 처신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글쎄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전 총체적으로 이겁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시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정하게 또 선을 그을 건 긋고 이런 달라진 위치에 맞게 이제는 영부인으로서의 그런 지위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요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입장을 밝혔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내지 사과 필요성을 강조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네. 그러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공식 지도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평가와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오늘 지금 이른 오전이어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당에서도 분명 이에 대한 입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보시고. 당을 대표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거는 제 직분상 맞지 않고 단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국민의 걱정하시는 부분, 예. 그 눈높이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서는 어제 대통령께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몇 달째 지금 이게 끌어오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저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인 비대위나 예. 국민 같은 경우도 이제 양해를 하고 넘어갈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 예.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북한 관련 좀 얘기 좀 예.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은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예. 규정을 했거든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어떤 점에서요? 우선 북한 국가 체제 자체가 대단히 비이성적인 체제입니다. 네. 전 세계에 없는 체제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적으로는 민주공화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서는 결국은 이거 왕조 세습 체제거든요. 네. 이런 데서도 이제 대단히 이제 비합리적이고 또 비이성적이라는 것은 북한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국제법적 원칙이라든가 이런 규범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보고 비이성적인 이런 국가와 시스템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좋고 싫고의 문제를 떠나서 예. 평화는 관리돼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힘에 의한 평화도 좋긴 한데 예. 최대한 어떤 북한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막을 수 있게 대화 통로를 열어놓고 좀 대화도 좀 하고 이런 것도 같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걸 너무 등한시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지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과 대화를 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했고 남북 간에 지금 직접 소통 채널 핫라인이 다 있습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동하자고 끊임없이 북한에 요구했는데 북한 자체가 이걸 다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대화 요구를 계속 해왔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이 제일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 우리가 아무 조건부 없이 정말 북한이 달라는 대로 보건 협력을 하겠다고 대통령의 첫 시정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모두 다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와 노력이 없어서 지금 뭐 대화가 안 되고 있다. 이건 아니고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사정상 보면 대화에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네. 예, 이런 북한의 내부적인 움직임에 이제 저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는 관리해야 되고 위기와 전쟁은 뭐 억제해야 된다. 막아야죠. 그렇게 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데이터상으로 좀 놓고 봅시다.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가 서해 5도에서 포사격 도발을 하면서 그때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이러다가 서해 5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위기론이 대단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북한이 200발을 NLL 북한 측 수역에서 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400발을 쐈어요. 2배로 우리는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북한이 꼬리를 내려서 지금 서해 5도가 조용하거든요. 앞으로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겁니다. 뭐 해색지대에서.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정부가 확고한 원칙적 대응을 하면요. 저는 위기와 또 이 평화는 관리할 수 있다. 이거 보고 데이터상으로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때의 이 평화 관리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시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과 대화도 했고 또 때로는 뭐 북한이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또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했지만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해 공무원 NLL 표류해서 넘어가는데 바로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이 우리 재산 침해한 거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알겠습니다. 생명.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물론 정부에 따라서 평화 유지와 관리에서는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보면 데이터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짧게 마지막 그러니까 잘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총선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지금까지 도발과는 전혀 다른 그런 도발을 할 거라고 생각. 예견치 못했던 것에서 저는 이런 걸 좀 큰 사이버 도발을 한번 하지 않을까. 사이버 도발. 예. 뭐 예를 들어서 디도스 공격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마비시키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뭐 딱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뭐 인천공항 서버기를 갑자기 마비시켜서 결항 사태를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 막 국민들이 난리 나겠죠. 아니면 뭐 원전이라든가 뭐 아니면 우리 정말 가장 중요한 보안 시스템, 병원. 이런 데는 북한이 그걸 할 능력도 있고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을 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주민들의 민생과 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